안녕 친구들. 저번 시간에 삼국의 성립과 발전을 알아보며 마지막에 신라의 전성기를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했지. 오늘은 그 뒷이야기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보는 연표를 주목해 보자. 676년 삼국통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교과서 18쪽 제목을 보면 신라가 통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신라는 어떤 과정을 겪으며 삼국을 통일했을까? 백제와 연합으로 얻은 한강 유역을 다시 백제와 전쟁으로 빼앗은 거 기억하지? 진흥왕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이때 550년대부터 약 100여 년 뒤 650년대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이번엔 중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걸 보면 신라는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혼자서는 좀 잘 못 싸우는 것 같고, 좋게 말하면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 그래서 항상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서 승리를 좀 하는 그런 게 보이지. 다시 돌아와서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먼저 백제와 전쟁을 하여 사비성, 주류성들을 함락하며 백제를 멸망시켰지. 18쪽 지도를 보면 660년 백제 멸망을 볼 수 있지. 그 다음 위로 쭉 올라가서 무열왕 뒤를 이은 문무왕은 평양성 전투 등 당과 연합해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어. 이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장군인 김유신 장군이 백제, 고구려와 전투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지. 여러분, 동맹을 맺어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어. 그런데 그 다음엔 평화가 올까? 아니야. 결국은 적어도 한쪽은 욕심을 내기 마련이지. 당나라는 바로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어.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신라 눈치챘어. 당나라가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밀고 들어오는데 이를 상대로 신라가 잘 막았거든. 그 이유 중 하나가 북쪽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니까 고구려와 같은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하고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그쪽도 막으면서 또 신라와 동시에 당나라가 싸우다 보니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겠지. 그러나 당나라가 서울 근처까지 쭉 밀고 내려왔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포기를 몰라. 675년 지도에서 보이지? 매소성 전투. 오늘로 하면 경기도 연천이래. 여기서 당나라와 싸워 승리하고 바다에선 지금의 전라북도 군산인 기벌포에서 676년 승리를 해. 이제 역전의 시간. 신라가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지금의 북한 대동강 일대까지 결국 삼국 통일을 이뤄냈어. 18쪽 물음. 삼국의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19쪽. 아까 선생님이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는 중 북쪽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지? 이 운동이 발전하여 나라를 잃은 고구려 유민들과 중국 말갈족을 이끌고 고왕이 동모산 일대에 발해를 세웠어. 고왕,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으론 바로 대조영이야. 지도를 보면 우와, 영토가 아주 넓은 걸 볼 수 있어.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을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어서 당나라는 발해를 동쪽에 번성하는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 고구려 유민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여 건국한 나라이므로 당연히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며 주변 다른 나라들의 문화도 한편으론 잘 받아들였어. 특히 그 당시 도읍지였던 상경에서 발견된 석등 등 여러 유물을 보면 불교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대. 20쪽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까닭을 보자. 한 페이지 넘겨서. 발해의 영토가 지금 중국 땅에 속한 부분이 많다 보니 중국에서는 발해가 자신의 역사라고, 그리고 속한 나라라고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어.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 치미와 수막새는 우리나라 전통 지붕의 한 부분 명칭들이야. 치미는 지붕 끝 머리에 얹는 장식, 수막새는 기와등 쭉 내려와서 끝에 사용하는 기와야. 고구려와 발해의 치미와 수막새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 미트 차이점, 공통점 한번 써볼게. 차이점, 둘 다 연꽃 무늬가 있긴 한데 새겨진 연꽃 무늬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또
치미의 두께나 세워진 무늬가 당연히 좀 다르다. 공통점 1번 둘 다 연꽃 무늬를 새겼다. 2번 침이 생김새가 비슷하고 지붕이 달린 위치도 비슷하다. 이렇게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재가 비슷하다는 점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발해 스스로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려고 이렇게 문화재들을 만든 걸 알 수 있어. 오른쪽 21쪽 발해는 고구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 구당서라는 당나라의 역사서에는 발해의 대조영을 고려 별종이라고 기록했어. 그때 당시 고려는 아직 건국되지 않아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해. 발해 대조영을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한 걸 보면 중국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한 거지. 두 번째, 견고려사 목간. 일본이 발해에 보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부르는 걸 보면 고려, 즉 일본도 고구려를 발해와 똑같이 생각한 거지. 세 번째, 속일본기. 일본이 역사를 쓴 문서인데 발해 문왕이 일본에게 국서를 보낼 때 자기를 고려 국왕이라고 스스로 말한 걸 보면 이제 고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땐 고려가 없었으니까 고려겠지. 고구려를 계승한 거지. 밑에 물음 4개를 빨리 써보고 마무리할게. 첫 번째,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두 번째, 발해의 문왕은 발해가 고구려 뒤를 이은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다음,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마지막,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 까닭은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당나라, 일본 등 주변 국도 그것을 인정했으며 문화유산과 각종 기록에서 고구려와 비슷한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쓸 수 있겠지.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22쪽 고구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교과서 22쪽 고구려와 백제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게. 잘 가 친구들.